국무회의를 생방으로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재미나게 보고 시원하게 보고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다, 아슬아슬하게 잘 봤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나라의 세계 각국에서 깜짝 놀란 거지. 저렇게들 사람들이 유능한가,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줄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대통령이. 세계가 깜짝 놀란 거야. 대통령 주도하는 사람의 능력이거든.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가느냐,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쪽 파트와 저쪽 파트와 연결도 지어가면서 공통 문제는 공통 문제대로,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어떤 문제든지 어떤 부서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쪽이 좋으면 저쪽에 조금 난감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엮여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서 문제를 탁탁 던져주고 답을 내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웬만한 사람은 그런 감당이 없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을 재밌어 한다고 그러면 좀 뭐 할까? 너무 잘해. 그래서 그거를 세계가 보고 감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 하고 나면 얼렁뚱땅 대충 택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떨궈져 나가고, 아니면 여태까지 공부 안 하고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도 아이쿠야 하고 모처럼 한번 공부해서 실력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만 하고. 그래서 고무적이다. 관세라는 것도 이미 미국은 니네 15%로 해달라고 들어와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거잖아. 미국이 일본하고 EU하고 합쳐가지고 다 이제 15%로 이렇게 가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한국도 25% 이렇게 해놨지만 15%까지는 해줄게, 대신에 뭘 들고 와라. 그래서 트럼프 입맛에 맞게끔 조금 우쭐하게 조선업을 도와준다 그러고, 그리고 3,500, 일본의 반일 거야.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투자, 대미 투자금이, 그런 거는 일단 숫자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꼭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거든. 그거는 하다가 또 다른 걸로 충분히 이렇게 무마가 되고, 그건 하나의 미신을 세워주는 액수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해. 그런 정도 했다면, 지금 일본이 7천억 달러 가까운, 그런데 거기에 반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크기가 일본보다 반보다는 훨씬 작거든. 지금 아직은 그 숫자, 인구도 그렇고 모든 경제 규모가. 그런데 반이나 됐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위상이 커진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놓고 앞으로 한국이 어려운 거 딱 넘겨놓고는, 그 다음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멋들어지게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싶고, 일단 만나서 부딪혀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나면 트럼프라고 이재명의 그 정치적인 매너랄까 이런 거, 그 인간성에 또 안 빠져들 수가 없지. 지금 일본 사람들, 일본 정치인들이 고스란히 이재명 쪽으로 기울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얻으려고 한다고, 모든 세계 정상들이. 그런데 트럼프가 이재명을 제낄 수는 없거든. 제가 먼저 손을 뻗치고 싶지. 그래서 앞으로 뭐 한 몇 주, 한 달 내에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아직은 안 정해졌지만 1, 2주 내에 아니면 한 달 내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정상이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물밑 작업 같은 거 다 끝내놓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떤 숫자를 꺼내놓고, 그러고 나면 대통령들이 정상이 만나가지고 화상통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미국을 가든 만나겠지. 그러면 그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야.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검찰개혁도 큰 문제고 제대로 해내야 되고, 검찰도 그렇지만 경찰도 뿌리박힌 나쁜 기회주의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다 뽑아내야지. 뽑아내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가 드러나는 중이야.
아직도 앞뒤 분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런 경찰들, 지네들이 지금 들키는 줄도 모르고 살아는 거야. 군대도 있지. 그러니까 군대는 이미 손을 대고 있거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들은 물렁하게 보지만 절대 물렁한 사람 아니거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용히 공부를 쭉 해온 사람이야. 국방에 관한 공부를 그 국방위원회를 지키고 앉아서 공부를 다 한 거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우리나라 국방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다 들여다본 사람이라 이들이 다 함부로 못한다. 지금은 군인 출신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우습게 보려고 그러고 취임사도 마구 지네들이 손질하고 보고 계란 다 빼먹고 막 이랬다며 그런 식으로 지레도 보인 거야. 몰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놓고 하잖아. 그러면 쉬운 거야. 팔 빼들고 달려들면 쳐주면 되는 거야. 누가 칼질 더 잘하는지는 이제 두고 봐요. 이상호 기자가 계엄령 발표한 게 녹화 방송이었다. 그랬더니 KBS가 자기네들이 녹화한 게 아니라고 KTV에서 촬영해서 그거를 송출해서 자기네가 받아서 그거를 방송을 한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야. 거꾸로 자기네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그거 녹화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증거를 대주는 말을 해준 거야. 그게 녹화를 한 거였다면 녹화한 거를 방영을 한 거라면 그 순간에 국무회의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말도 못하게 하고 5분 만에 계엄령 발표하러 방송하러 나간다고 그랬던 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이미 방송하게끔 방송사한테는 먼저 뿌려놓고 몇 시에 그걸 하라 해놓고는 자기는 어디 가서 뭐를 했을까? 벙커 가서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TV 보고 자기 그 녹화 방송을 자기가 듣고 있었을까? 뭐를 했을까? 그게 지금 튀어나온 거야. 국무회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속였든가 거기에 몇몇 사람은 미리 알고 있었고 거기에 나중에 뭣도 모르고 도착한 송미령 같은 사람들은 진짜 지금 나가서 발표하나 보다 그랬던 건데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녹화 방송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방송사는 적어도 몇 분 전, 몇십 분 전 아니면 한두 시간 전에 다 알았다는 소리야. 아주 이상해진 거지 지금. 그 당시에 정부방송 KTV에서 해가지고 다른 방송에다가 송출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방송을 내보냈다고. 우리가 촬영한 거 아니다 고발을 하기 위해서 폭로를 해버린 거야 거꾸로. KBS가 아니고. KBS는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송출해준 걸 받아서 했다 이 소리지. 자기네들이 촬영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촬영한 거를 보내줬다라는 말은 녹화방송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또 거기 미스터리가 들어가는 거지. 누구는 알고 있었고 어느 방송사가 알고 있었냐 미리. 그러고도 입싹 닫고 있었느냐. 어떤 국무위원은 알고 있었고 누구는 몰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또 밝혀져야지. 녹화를 했다는 거는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소리거든. 그냥 갑자기 김건희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질러버린 거다 그랬잖아.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미리 다 녹화를 해놓고 김건희가 받아온 그 식을 딱 봐가지고 점쟁이가 말한 그 시간에 발표를 한 건데 돌팔이가 가르쳐준 거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 사람들은 김건희하고 윤석열한테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을까? 1분이 틀렸다 아니면 1초가 틀렸다 그럴까? 뭐를 못 맞췄다 그럴까? 김건희는 꼼짝 달싹도 못하고 감옥에만 안 들어가 있지 지금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뭐를 할 수 있겠어 어디 가서 뭐 갖다 숨기려고 그래도 어디다 갖다 숨기겠고 이미 다 했겠지 할 만큼은 근데 그 머리로 자기가 어디에다 뭐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그거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꼬이고 목걸이 하나만 가지고도 다섯 여섯 가지 변명이 나오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완전 범죄 스타일은 아니라 그랬잖아 겁대가리가 없어서 질러버린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알고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철저히 비밀 보장도 안 해놓고 그러더니 이게 덜컥 들켜버린 거지. 못 봐줄 사람들인데 최은순하고 김충식은 대놓고 나쁜 짓을 그냥 한 거잖아. 봐주는 검찰 있다 이러고. 근데 검찰이 대통령까지 되고 나니까 더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마구 해먹었거든. 그래 놓으니까 다 꼬리 잡히고 누구든지 다 알아버렸잖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들잖아. 그래서 하루 강아지 법무소원 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씨는 못 속인 날 있잖아. 타고나는 거야. 그것도. 범죄자 DNA는 또 오죽하면 그런 영화가 다 있어. 범죄자 손을 이식을 하면은 그 손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막 도둑질을 한다고.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지잖아. 범죄자의 심장 이식을 했더니 범죄 욕망이 생기는 거. 뭐든지가 어떤 그 DNA가 피 속에도 모든 조직 속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범죄자의 씨는 달라요. 부모가 그런 사람이면 자식도 거의가 그래. 근데 그런 거를 보고도 그걸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2세, 3세에서. 나는 우리 부모 같이 안 될 거야 하고. 그거는 DNA가 그렇게 박혀 있어도 영적인 어떤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거야. 그런 거 가능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무서운 세상이구나. 더러운 세상이구나.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더군다나 가장 가까이 그 범죄자들을 다루는 검찰, 경찰, 그런 부모,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가까이에서도 물들지 않고 정의로운 쪽에 계속 서서 자기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고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몫을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해주고 감사히 여겨야 되겠구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맙다. 이 세상은 어쩌면 99%가 악마들이고 1%가 선민일지 몰라. 그 1%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발고 닦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고. 경제적인 1%의 부자에 속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1%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부자의 1%에 들어가려고 애쓰다 보면 깨끗한 1%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나쁜 생각 안 하고도 잘 쓰이려면 자기도 모르게 1%의 부자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알고 보니까 내가 1% 안에 있네? 이런 거야. 근데 그 1%가 되기 위해서 빠득빠득거리면은 그거는 아닌 거야. 어떤 사람한테 창고를 맡기는가? 도둑놈한테 맡기시겠어? 아니면은 진짜 부자가 될 만한 사람, 진짜 일을 할 사람한테 맡기시겠어? 그런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 생각보다 노력 안 하고도. 그거는 어려운 일을 맡기신 거야. 오히려. 근데 욕심을 내서 자기가 움켜쥐려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로 독을 만들지 그걸로 약이 되는 일은 못해요. 전공의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돌아왔다면 지키고 있었던 사람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차이는 큰 거야.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달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대우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억울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은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또 똑같이 진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남아있었는가 아니면 눈치 보느라고 자기 입속 차리느라고 있었는가 그거는 누구도 모르잖아. 어떤 사람이 어땠고 저땠고 스테레오타입을 다 짜잡아서 떠났던 사람은 다 나쁘고 있었던 사람은 다 좋고 이건 아니거든. 또 그 반대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정작용을 하는 거야. 결국은 제대로 정의를 세우고 제대로 된 의사들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도록 사람들이 감시하고 지키고 비평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싸우면서 지네들이 구축해 나가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기선을 제압하고 의사의 체면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정상화시킬 거라. 아니면 못 살아남아.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로 거지 같은 직업이 되는 거야. 누구도 의사 안 해? 이런 거 되는 거야. 이제. 의사한테 어떻게 선생님 하면서 가겠어. 그런 거 안 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서운 국민이라는 거, 국민들 무서워서 지네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고. 너희들 보호하는 짓이야?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면 어느 쪽 편들 필요가 없어. 지금 들어갔다고 다 해준 거 아니야. 공부 안 해가지고 의사 되면 지 손해지. 나중에 지네들이 실수하고 큰 일 저지르고 나쁜 게 생기지. 뭐 봐줬다고 이것저것 다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이익 받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탄다요. 그런 거 다 이익 아니야. 다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야. 괜찮은 정상적인 의사들이 사이비 의사들이 사람 죽여놓고도 자격증도 박탈 안 당하는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그런 거를 이제 의사협회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정리를 할 거라고 자정작용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니까. 이제는 서로 자기네 안에서 봐주던 거 이제 다 들켜가지고 주로 다 드러났잖아. 곰팡이가 허옇게 다 폈는데 그거 다 걷어내는 중인데 걱정하지 마. 이재명 정권에서 싹 다 정리될 거야. 지금은 일단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한번 정리해봐. 이렇게 했는데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수술하면 돼. 지금 당장 어떻게 막 이래라 저래라 입대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가지에 한 가지 풀어나가야지. 일단 돌아왔으니까 돌아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는가는 자기네들이 더 잘 알아. 시험 쳐보면 금방 아는데 뭐.